네, 안녕하세요. 도사 안땅입니다. 오늘은 2차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실 예비 지도사분들께 2차 답안 작성 사항에 대해 누구보다 정확하고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답안 작성이 뭐가 중요하냐, 답만 잘 적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면 경기도 오산입니다. 답안 작성의 툴을 틀리면 감점 요소가 많이 들어가는 논술 시험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답안지 작성하는 요령, 그리고 어떻게 해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큐넷에 가면 전문 자격 시험 산업안전 지도사 탭에 가서 공지사항에 보면 답안지 양식이 있습니다. 그걸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걸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제 거 크몬 교재 2차 단기 암기제 구매하신 분들은 그 마지막 장에 아마 붙어 있을 겁니다. 붙어 있는 걸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을 가게 되면 시험 감독관님들이 오셔서 이제 시험 시간표라든지 그리고 요 앞에 작성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가볍게 한번 들어놓으시고, 그리고 시험장 가시면 정확하게 작성해서 시험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이제 표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런 식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000 몇 년도 시험 답안지 이렇게 해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1교시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쓰시면 되고, 요거 하나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총 몇 권 중 몇 번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논술 시험이라고 해서 답안지를 끝까지 채우고 그 이상을 채우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왜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거는 기술사 시험과 다르게 묻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만 하게 되면 많이 쓰고 적게 쓰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정확한 답변만 쓰게 됐을 때 고득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2권 이상, 이 답안지를 2권 이상, 답안지가 14페이지로 되어 있거든요. 답안지가 총 16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뭐 16페이지를 다 쓰고 또 한 장을 써서 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총 2권 중 첫 번째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건데, 그럴 이유가 없죠. 저희는 어떻게 해요? 한 장만 쓸 거니까 총 한 권 중 첫 번째 이렇게만 쓰면 됩니다. 2권 쓰실 생각 하지 마세요. 한 권만 쓰시면 한 권도 한 4페이지 안으로 끝납니다. 제가 써보니까 문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내가 뭐 많이 틀리고 이러는 거 아닌 이상 거의 한 권에서 끝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되는 거는 2025년도겠죠. 그리고 여기 산업안전 지도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과목명에 우리는 이제 건설안전 분야니까 건설안전 분야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기계 분야다, 그럼 기계안전 분야, 화공이다, 화공안전 분야, 전기다, 그럼 전기안전 분야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없으셨을 거고. 그리고 답안지 인적사항, 수험자 확인사항이 있는데 여기는 다 체크 하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답안지 인적사항 기재란 외에, 인적사항 기재하는 란이 그 연습장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거기 기재하는데 외에 특정임을 암시하는 성명이라든지 뭐 수험번호라든지 이런 표시가 되어 있으면 빵점 처리가 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암시할 수 없게 연습장에는 본인의 이름을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연필류, 유색 필기구 및 지워지는 펜 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연필 쓰고 지워질 수 있다는 건 어떻게 해요? 중간에 누군가 채점을 하거나 유통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워지면은 지웠다가 올바른 정답을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막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그런 일을 막겠다. 그래서 항상 지워지지 않는 펜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가 적혀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확인해주고,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을 읽고 확인하였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에 체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다른 시험과 좀 다르게, 다른 시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 이런 걸 크게 보지 않잖아요. 뭐 객관식 시험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근데 이제 2차 시험 같은 경우에 논술 시험이고 답안 작성하고 답안 구성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연습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연습을 한 사람과 연습을 안 한 사람은 답안지 받았을 때 해보는 작성하는 툴부터 여러 가지 실수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산업안전 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뭐 강의를 듣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강의를 안 듣고 독학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이런 정보라든지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들이 없었어가지고 좀 어려웠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 자세하게, 완전 딥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따라오시면 됩니다.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 보겠습니다. 그래서 답안지는 표지, 연습지 내지 16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부받는 즉시 쪽번호 등 정상 여부를 확인하고 연습지를 포함해 한 매라도 분리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답안지를 받게 되면은 뭐 이렇게 쪽수가 16쪽까지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연습지 맨 앞장에 이름 쓰시고 수험번호 표시하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만 본인의 이름과 수험번호를 적고 다른 데다가 적으면 안 돼요. 그리고 답안지 표지 앞면에는 앞면 빈칸에는 시행연도, 자격시험명, 과목명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뭐였죠? 요 위에서 우리 적은 거 요거였죠? 요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기계는 기계, 화공, 전기는 전기, 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유의사항 밑에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답안지 작성 반드시 검은색 필기구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 연필류, 유색 필기구 및 지워지는 펜 등을 사용한 답안은 채점하지 않는데요.
자, 0점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꼭 검정색 펜만 쓰셔야 되고,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제트스트림. 제가 사진을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정말 부드럽게 잘 굴러가고, 손목도 편하고, 글씨체가 그 펜촉이 두꺼울수록 글씨체가 악필이신 분들일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서, 검정색 제트스트림 한 박스 사셔가지고 연습도 하시고, 그리고 시험장에 가져가셔서 여분으로 2자루 정도 가져가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네. 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교시당 1자루씩 저는 썼었는데, 혹시 모르니까 2자루를 가져가시고 연습도 이걸로 하셔라. 이거 한 박스에 뭐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음. 수험 2번 같이 보겠습니다. 2번 수험 번호 및 성명은 반드시 연습지 척장 좌측 인적사항 기재란에만 작성해야 되며, 여기 써있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답안지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 이면을 안시하거나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는 경우 답안지 전체를 채점하지 않으면 0점 처리됩니다. 네. 굉장히 주의해야겠죠. 그리고 계산 문제는 반드시 계산 과정과 답 단위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우리 건설 분야는 계산 문제가 특별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연습지를 쓰는 거는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한 가지수 이상의 답란에 표기하는 경우 답란 기재순으로 요구한 문제 수만 채점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6번 문제고 뭐에 대해서 쓰시오. 몇 가지? 3가지 쓰시오 했어요. 1번 정답, 2번 정답, 3번 정답을 썼는데 난 4번도 알아, 5번도 알아, 내용 더 있어. 그래가지고 이걸 다 써봐야 의미 없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채점을 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답인 것만 1, 2, 3번에 적어주시면 되고 4번 이상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실전관이. 예, 그러니까 의미 없는 행동이고 시간 낭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1번이 첫째 줄이 생각이 안 나서 1번 내용은 생각 안 하고 2번, 3번 내용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1번에는 엉뚱한 걸 쓰고 2번, 3번을 쓰다 보니까 4번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4번 치고 여기다 하나 더 적었어. 이것도 오답입니다. 이것도 틀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는 칸을 일단은 2번이 생각이 먼저 났으면 2번을 1번으로 땡겨 쓰면 되겠죠. 이렇게 쓰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3번으로 기억이 났을 때 적으면 되고, 정말 때려 죽여도 기억이 안 난다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관련된 거, 뭐 안전조치 사항이라고 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보호구 착용이라든지 안전교육 실시라든지 뭐 출입금지 조치라든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을 추가로 적어주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 3가지만 쓰시고 했는데 4가지, 5가지 써봐야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정확하게 3가지 물어봤으면 3가지만 쓰셔라. 그 얘기를 드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답안 정정 시에는 2줄을 긋고 다시 기재 또는 수정 테이프 사용이 가능하며 수정액을 사용할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수정 테이프는 사용이 가능해요. 수정액은 뭐예요? 이렇게 눌러서 짜면은 이렇게 액체처럼 나오는 게 수정액이죠. 그래서 수정액은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2줄을 긋을 때도 여기부터 여기까지 내용을 지우고 싶어요,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2줄을 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추천해드리는 방법으로는 이렇게 자를 대고 반듯하게 2줄을 긋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냥 성의 없게 이렇게 그린다고 하면 누가 봐도 꼴보기 싫잖아요.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를 이렇게 생긴 자 있잖아요. 한 15cm 정도 되는 거, 단자. 이거 들고 가셔서 만약에 지워야 될 일이 있으면 이렇게 2줄 긋고 지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수정 테이프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험 감독관분도 수정 테이프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말라고 자제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용했습니다.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사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는 2줄 그으면은 채점상 불이익을 안 있는다고 하니까 자를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2줄을 그으면 되겠죠. 그리고 기 작성한 문항 전체를 삭제하거나 하는 경우, 이것도 중요한데요. 이렇게 2줄만 그어도 삭제할 게 아니라 여기 전체 내용을 삭제하고 싶어. 그러면 자로 또 이쁘게 이렇게 X를 치고 그 밑에다가 다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내용이 적혀 있는 겁니다. 6번에. 7번은 책정 기준 및 모범 답안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범 답안은 있지만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예요? 킬링 문제로 점수 조절을 하겠다. 합격자 조절이 된다. 조정이 가능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제 기준으로는 7번 문제가 킬링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번 문제를 거의 우리가 생각하는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30점밖에 안 받았어요. 75점 만점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는 36점 받았습니다. 아무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원절이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정확하게 똑같이 그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적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학원 강사님들이나 뭐 그 네이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유튜버 분들도 다 이거를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예측을 했지만 실상은 뭐가 모범 답안이었는지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고 보통 요 정도 점수를 받았다. 그 표준안전 작업 지침 상의 내용을 적으신 분들은. 근데 요거를 66점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저는 이때까지 한 분 봤습니다. 한 분. 저랑 굉장히 친한 분이고요. 이분은 총 점수가 88점이에요.
그래서 이분한테 많은 노하우를 받아와서 요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제 말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 88점 진짜 대박이잖아요. 예. 저는 단답을 한 문제를 빵점 맞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한 76점 맞은 거면 굉장히 선방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대단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88점 맞으려고 시험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60점 이상만 통과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면접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안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100점 맞으려고 준비를 하다 보면 피폐해져요, 인생이. 그잖아요. 그래서 가성비 공부까지는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내용 안에서 충분히 작성을 해서 60점 무난하게 넘어서 2차 관문을 넘기고 그리고 이제 3차 면접이 진짜 시험이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땐. 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잘 리드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다? 킬링 문제가 하나씩은 무조건 있다. 그걸로 이제 점수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2차 시험을 내가 잘 봤다고 해서 잘 본 것이 아니고 내가 못 봤다고 해서 못 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문제 답안지에 답안을 정확하게 또는 잘 모르면 그림이라도 그려가면서 표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반 사항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답안 작성 시 문제 번호를 순서에 관계없이 답안을 작성하여도 되나 문제 번호 및 문제를 기재하고 해당 답안을 기재해야 합니다. 여기 기술 사항은 조금 다른데요. 긴 경우 요약 가능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요약해서 적었습니다. 모든 문제를 감점된 거 크게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대신에 이제 순서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문제지를 받았는데 6번이 자신 있는 문제, 6번은 물어보는 거 다 쓸 수 있어. 그럼 6번의 문제를 뭐 줄찾기, 인양 작업 시 준수사항 뭐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치면 1번에 뭐 2번에 뭐 3번에 뭐 이렇게 다 적었어요. 그리고 여기다 끝이라고 적고 그리고 적다 보니까 1번 문제가 생각났어요. 1번에 뭐 산안법상 뭐 양중기의 종류 쓰시오. 세 가지 쓰시오. 해서 1번 쓰고 2번 쓰고 3번이 기억이 안 나. 근데 3번도 뭐 단답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 칸 남겨놓는 거야. 한 칸을 이렇게 남겨놓고 그 밑에다가 또 끝이라고 쓰고 2번 해가지고 또 뭐 굴착공사 시 사전조사상 뭐 이런 걸 적고 또 1번, 2번 다섯 가지 쓰시면 뭐 계속 쓰면 되겠죠? 5번까지 쓰고 그리고 나서 또 끝이라고 쓰고 넘어가는 거야. 1, 2 지금 몇 번 뭐뭐 안 썼어요. 그리고 여기 또 논술이 갑자기 쓰고 싶어.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 1, 2, 6, 8번. 8번, 9번은 선택 문제거든요. 그래서 8번, 9번을 또 중에 선택해서 8번을 선택했다 그러면 8번을 먼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호 순서가 1번부터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각 문제의 답안 작성이 끝나면 바로 옆에 밑에다 쓰면 안 되고 옆에다가 끝이라고 쓰고 최종 답안 작성이 끝나면 줄을 바꾸어서 중앙에 이하 여백이라고 써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그리고 수험자는 시간이 종료되면 답안 작성을 멈춰야 하며 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을 작성하거나 감독위원회 답안 제출 지시에 불응할 때는 무효 처리한대요. 이 무효 처리가 말이 무효 처리지. 여러분들 중에는 또 제주도에 계신 분도 계세요. 우리 제주 보안관 형님. 제주도에 계신데 시험 보러 서울까지 와야 된단 말이에요. 2차는 서울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곳이. 그럼 서울까지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지출 불응해가지고 이 무효 처리를 당하거나 뭐 다른 걸로 빵점 처리 당하게 되면 이 비행기 값은 어떻게 할 거고 또 1년도 1년이지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제출하라 그럴 때는 바로바로 그냥 제출하시고 뭐 나머지는 이제 기도하면서 기도 메타로 가는 거죠. 다 작성을 못했을 때는. 그리고 답안지가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 지급하며 이 경우 먼저 작성한 답안지의 16쪽 우측 하단 계속이라고 쓰고 답안지 표지 우측 상단에 총 몇 건 중 몇 번째에는 답안지 총 건수와 현재 건수를 기재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요 맨 위에 있는 내용이었죠. 요거 두 건 중 첫 번째, 두 건 중 두 번째 이렇게 쓰라는 건데 그렇게 할 일 없죠. 이렇게만 쓰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유의사항 같이 한번 알아봤고요.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사실은. 아, 내가 지방에 사는데 왜 서울까지 올라가야 돼? 왜 우리 동네 근처에는 시험장이 없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보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때요? 많이 시험 봐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유입이 된다 그러면 또 그 안에서 경쟁이 심해지잖아요. 그럼 시험 문제의 난이도도 올라갈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합격에 있어서는. 근데 지금은 시험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뭐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하면 어느 정도 이제 합격선까지 2차 합격은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시험을 25년에 준비하시는 게 또 얼마나 행복일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서울에서도 보고 뭐 경기에서도 보고 다 각 지역마다 시험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험 보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또 최고 전문 분야의 시험이다 보니까 몇 명 안 뽑게 되면 굉장히 머리 아프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지금 준비하실 때 어떤 계기로 이 채널에 와서 이걸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계기가 곧 기회입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뭐 내년에 하지 내후년에 하지 이러면 점점 도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보기로 했고 이 시험에 대해서 알게 됐다면 정진하시고 무조건 내가 공부를 했든 안 했든 시험을 보러 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드리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2024년 실제 기출문제를 어떻게 답안을 작성하는지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면서. 또 제가 요즘 영상을 많이 날리는데요. 영상을 또 찍었는데, 또 하필이면 기술사 답안지로 제가 떠들고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수정해서, 요 산업안전 지도사 2차 교재 답안지 있는 버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답안지를 받게 되면 아까 그 표지가 있고, 그 옆에 이렇게 연습지가 붙어 있습니다. 연습지에 이름 쓰세요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연습지에 이름 쓰라고 했다고 해서 이렇게 크게 쓰면은 바로 빵점입니다. 어디다 써야 돼요? 눈치채셨죠? 여기다가 뭐 번호 어쩌고 쓰고, 여기다가 본인 이름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그 시험 감독관 분들이 여기다가 본인의 사인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기어 놓으시고 여기에다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럼 연습지에는 뭘 적냐? 뭐 계산식이랑 계산하는 과정을 적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는 계산하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뭘 적으면 좋을까요? 지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시험장 도착하기 전까지 또 그 시간에 단기 암기를 하실 거잖아요. 단기 암기. 그죠? 잘 안 외워졌던 거나, 이거 중요한데 정말 끝까지 안 외워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뭐 머릿속에 계속 집어넣고 있는 거죠. 9시에 시작이라고 하면 9시부터 9시 30분까지는 요 제가 말씀드렸던 답안지 작성 유의사항에 대해서 그 시험 감독관님이 오셔서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나는 뭘 생각해야 돼요? 머릿속에? 왜냐면 시험 감독관님이 해주는 얘기를 지금 도서안단한테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머리에 뭘 담고 있어야 돼? 아침에 봤던 거 계속 안 외워지던 거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잘 생각이 안 나는 거, 그리고 어제까지는 외웠었는데 오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것들이 머릿속에 있어야겠죠. 그 머릿속에 담아놓은 다음에 이제 시험 풀겠습니다 하면 연습장에다가 바로 적는 겁니다. 문제부터 푸는 게 아니라. 그 연습지를 받게 되면은 첫째로 이제 연습지의 이제 제본 상태를 확인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지, 시험지를 주게 되면 시험지의 제본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시험지를 받았을 때 천천히 확인하세요. 제발. 빨리 뭐 이렇게 본다고 해서 누가 상 주지 않습니다. 천천히 문제를 음미하면서 한 두 장 넘기면 끝나거든요. 첫 장 넘겨가지고 어떤 문제가 나왔고, 어떤 뭐 굴착에서 나왔는지, 콘크리트에서 나왔는지, 철골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사면이 나왔는지, 뭐 안전 기술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지, 뭐 안전 시설에 대한 뭐 낙하물 방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나왔는지, 이런 거를 빨리빨리 판단을 해야 돼요. 언제 재본 확인하라고 할 때. 그래서 최대한 천천히 보세요. 그럼 감독관님이 이제 덮으세요라고 말할 겁니다. 그때 바로 덮으면 하수입니다. 3번까지는 괜찮아요. 3번까지 덮으라고 얘기할 때까지 이제 천천히 보세요. 최대한 내가 뭘 적어야 되는지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보면서. 그리고 딱 3번 정도 얘기하셨을 때는 이제 덮으셔야 됩니다. 더 고집부렸다가는 이제 시험지 뺏길 수 있으니까 딱 3번까지만. 그때까지 문제를 다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머릿속에 있었던 내용이랑 시험지 보고서 문제에 나왔었던 내용을 여기다 적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적을지. 미리. 그 순간 생각나는 걸 적으셔야 됩니다. 답안지 요거부터 펴가지고 시간 없는 줄 알고 요거부터 펴가지고 문제 막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 연습지에다가 먼저 생각나는 거를 적으면 돼요. 이름 빼고는 다 적어도 돼요. 뭐 상관없습니다. 여기다 뭘 적으면은 옛날에 감점을 받았다 뭐 이런 썰이 돌아가지고 안 적으시는데, 여기 이제 그런 뭐 표로 작성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조보고, 이거 또 기억나시려나 모르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적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요? 2, 4, 5, 3, 6, 8 이렇게 뭔가 나왔다라고 하면, 콘크리트에 대해서 나왔다고 하면 이런 거 방금 보면은 바로 기억나는 내용인데, 그죠? 또는 뭐 교육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 유작사 표현비, 여기 관리감독자, 뭐 이런 식으로 나만 알 수 있게 적어 놓는 거죠. 저는 뭐 어떤 내용들을 적을까요? 저는 진짜 교육 내용이 진짜 시험 끝날 때까지 잘 안 헤어졌었고, 뭐 사전조사상, 뭐 기울기, 토질조사,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있는 내용. 토질 시험. 이렇게 키워드로 빠로빠로 적을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최대한 머릿속에 있는 거를, 시험에 관련된 내용들을 적는 거예요. 여기 연습지에다가. 아시겠죠? 바로 문제 보면 머리 하얘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딱 보고 시험지를 옆에 놓고, 시험지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지만,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해놓은 거긴 하지만, 이렇게 시험지를 놓고, 그래서 이제 위에다 연습지에다가 대략적인 내용들, 내가 생각날 만한 내용들 키워드를 적었다라고 하면, 이제 이쪽 여기에다가 문제 쭉 보세요. 뭐부터 적었지? 1번부터 적을 수가 있다. 그럼 1번부터 적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문제 1 이렇게 적고 네모 박스를 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되는데, 이 앞에 보면 번호라고 이게 왜 써있는지 모르겠는데 써있어요. 그래서 문제 1 하고 네모 박스 여기 옆에다 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제가 해본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문제 요약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적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산업법상 이렇게 문제를 쓰고 밑에다 여기다 답을 쓰세요. 답이라고 쓰고, 자 여기다 1번 이렇게 해서 뭐 있었어요? 타워크레인. 이렇게 답을 다 썼잖아요. 세 가지에 대해서 썼죠. 그런 경우에 여기다가 끝, 이렇게 쓰면 돼요. 여기 이제 한 문제 끝난 겁니다. 그리고 뭐 한 칸을 띄네, 뒷칸을 띄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저는 바로 붙여서 여기다가 문제
2번 이렇게 썼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고 문제 2번인지 3번인지만 표시해 주시면 좋아요. 또 자기는 좀 깔끔하게 쓰고 싶다 그러면 문제 2번 이렇게 쓰셔도 되겠죠. 한 칸 띄고 그리고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산업안전 답이라고 쓰고 또 요 밑에다가 1 하고 1.85 뭐 미터 이하 이런 거는 적혀 있었으니까 굳이 안 썼습니다. 그리고 1.5 그리고 2 이렇게 숫자만 쓰셔도 됩니다. 숫자 쓰고 요 옆에다가 끝 하고 한 칸 띄고 또 문제 3 쓰고 흑막이 가시설 버팀 지지공법 5가지 쓰시오. 하고 여기에 또 답이라고 써야겠죠. 그러니까 연습을 한 저도 이렇게 헷갈리는데 여러분들도 이거 여기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답 쓰고 5가지니까 1번 뭐예요? 이렇게 먼저 쓰세요 일단. 그리고 여기서 부족한 게 뭐예요? 공법. 공법을 물었으니까 공법이라고 써줘야겠죠. 스트로크 공법 이것도. 그리고 문제 4번 또 넘어가가지고 여기다 문제 4번 이렇게 쭉 쓰셔도 되고 여기다가 문제 6번을 갑자기 넣어도 된다고요. 다 쓰기만 하면 돼. 6번 쓰고 여기다 문제 7번 쓰고 이거 논술이라서 좀 길게 써지겠죠. 6번을 먼저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굴착기에 대해서 줄여도 돼요. 저는 2줄을 넘지 않도록 문제는 썼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큰 문제를 먼저 쓰고 여기 밑에다가 답하고 여기다가 1번 쓰고 문제를 또 쓰는 거예요. 굴착기 뭐예요? 충돌 위험 방지 조치 설명하시오. 이렇게만 써도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동그라미 1번이 가야겠죠? 그죠? 설명하시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정확하게 221조의 2에 나와 있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규칙 221조의 2항의 1호 라고 쓰면 100점이죠. 이건 이길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게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그냥 지우고 그냥 11 이렇게 쓰고 해도 만점 줍니다. 사업주는부터 굴착기에 설명하시오기 때문에 문장 그대로 다 써주는 거를 추천합니다. 사람이 부딪히는 것을 그리고 또 여기다가 2개가 있거든요. 이거 설명하시오라고 했을 때 이 221조의 2 충돌 위험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에는 1항, 2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끝이라고 써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왜냐면 아직 문제가 답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바로 이어서 2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물음이라고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 그거는 다 개인 차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2번 쓰고 뭐예요? 여기 있는 굴착기를 사용하여 인양 작업하는 경우 굴착기가 써주면 되죠. 또 굴착기를 사용하여 문제는 줄여야 돼요. 답은 줄이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는 문제의 번호만 쓰고 답만 써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 근데 우리가 아까 봤던 안내사항에 보면 문제 번호 및 문제를 기재, 긴 경우 요약에 기재 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번호랑 문제를 다 작성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여야 합니다니까 준수사항이에요. 이렇게 쓰고 또 그러면 뭐 써야겠어요? 동그라미 1번 쓰고 갖춰야 되는 사항 뭐 있어요? 뭐 있어요? 키커플러 있잖아요. 굴착기 221조의 5입니다. 221조의 5 굴착기의 키커플러 퀵커플러는 선택 작업 장치라고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선택 작업 장치라고 작성하셔도 감점 요소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또는 작업 장치에 그리고 또 뭐 있어요? 훅 해지 장치에 있어야겠죠. 그 전에 제조사에서 정한 정격 하중이 확인되는 굴착기를 사용할 것. 여기서 궁금한 게 이렇게 한다로 끝내야 될지 아니면 뭐뭐 하여야 합니다라고 존칭으로 끝내야 될지도 궁금하신 분 계실 거예요. 근데 뭐뭐 할 것, 할 것, 뭐뭐임, 뭐뭐 하여야 한다 다 사용 가능합니다. 꼭 존칭을 쓸 필요가 없어요. 법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3번 쓰고 달기구에 해지 장치가 사용되는 경우
이렇게 쓰고 또 3번 바로 이어서 뭐야 3번 인양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이죠. 인양 작업은 또 문제는 대충 줘. 우리가 중요한 건 답이지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썼으면 이건 이쁘게 요 칸 안으로 다 넣어줘야 됩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니까 그냥 옆에다 이렇게 쓴 건데 두 줄이 되더라도 요 밑으로 내려서 쓰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1 쓰고 또 제사인 지정 쓰면 되죠. 2 연, 인 하고 넘어가죠. 4 5번 인지정인데 인양 대상 화물 무게는 정격 하중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다 썼잖아요. 끝 쓰고 문제 뭐 7번 문제 7번을 또 쓰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안 쓴 게 몇 번이에요? 4번 5번 안 썼고 그죠? 이렇게 순서에 상관없이 어 자신 있는 문제부터 적고요. 적어 나가면 됩니다. 사면 파괴 어려워 그러면은 8번부터 쓰면 되겠죠. 문제 8번 이렇게 예. 그래서 문제 8번 쓰고 여기 산업안전 그래서 1번 해가지고 화재 감시자의 업무 3가지 쓰면 되죠. 뭐 별거 없죠? 같이 해보니까. 그 1번 쓰고 화재 감시자의 업무 3가지 뭐 있어요? 불 끄는 건가요? 아니죠? 뭐 있었죠? 화재 감시자는 241조의 2죠. 이 조항은 어,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외우게 됩니다. 업무 3가지 용단, 작업 등 화기 작업 시 왜냐면 제 생각인데 이거는 업무를 물어봤으면 업무를 뒤에 붙여주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 싶어가지고 저는 업무라고 다 붙였습니다. 3번 뭐 있을까요? 화재 발생 시에 대피 유도 있었죠? 그래가지고 뭐 마스크라든지 뭐 확성기라든지 그 휴대용 조명을 제공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2번 볼까요? 2번 3가지 이렇게만 쓰셔도 되고 이제 1번 11m 이내 어쩌고저쩌고 11m 이내에 어쩌고저쩌고 11m 떨어져 있지만 쉽게 발화될 우려 그리고 가연성 물질이 금속으로 된 틈막이 벽 지붕 반대편에 있어서 복사열 전도에 흐르고 쉽게 알아보면 되는 이건 장소 물어봤으니까 장소까지 써야겠죠. 여기도 다 장소 이렇게 써야 됩니다. 3번 뭐예요? 사업주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3번 쓰고 여기 끝에다가 또 끝 쓰고 안 쓴 게 4번 문제 4번 한 칸 띄고 하고 뭐 부축물 등에 대한 이렇게 쓰고 그죠? 그럼 여기다 또 답 쓰고 1번 불차 황타 저는 이렇게 키워드로만 써볼게요. 지진동의 부등치가 잘 기억 안 나는데 키워드만 만약에 기억이 나 오랜 기간 예를 들어서 이렇게밖에 아무리 때려주기도 생각하려고 해도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난다. 그럼 밑에다가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그림. 그래서 불착한타 우리 뭐 불착기 많이 그려보잖아요. 불착기 또는 항타기 해가지고 여기다 거미 하나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쓰셔도 만점 받으신 분 있습니다. 만점. 예. 이렇게 쓰셨는데 만점 받으신 그 어떤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인증도 다 된 거고. 이런 식으로 내가 외운 게 문제가 내가 외운 게 키워드밖에 안 외웠는데 키워드랑 어렴풋이 그림 그릴 수 있는 정도로밖에 안 외웠는데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아는데 지금 더 설명을 잘하기 위해 그림을 그렸다라는 느낌이 들어야겠죠. 그리고 여기 밑에다가 뭐 써야 돼요? 끝.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 또 5번. 네 가지 쓰니까 1번 뭐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벽체지지니까 벽의 관통 수준 이상이고 이게 142조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조항을 외우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부러워할 거 아니고 다 외워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벽체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리고 건축 중인 구조물에 지지하는 경우 그 시설물에
했었어. 근데 3번, 4번이 기억이 안 나. 그럼 이렇게 놔두고 그다음에 문제 몇 번이야? 7번. 그래서 문제부터 먼저 써놓고 문제 7번 사면 따게 썼고 2번 내적 원인에 대하여 5가지만 쓰시오. 내적 원인 5가지. 1번, 2번, 3번, 4번, 5번 쓰고 내적 원인 5가지 쓰시오. 네, 1번, 2번, 3번, 4번, 5번 쓰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7, 5, 4 다 적었잖아요. 그죠? 9번 안 적었다고요? 9번은 선택 문제, 8번, 9번 선택 문제. 네. 9번은 시간이 남는다 해서 굳이 적을 필요 없습니다. 채점 안 합니다. 딱 8문제만 채점하기 때문에 9번을 적을 필요는 없어요. 내가 9번을 선택했다 그러면 8번을 굳이 적을 필요 없어요. 추가 점수 안 줍니다. 네. 정확히 쓰라는 것만 쓰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그럼 몇 장 쓴 거예요? 우리가 많이 쓴다고 해도 2.1이 이렇게 2, 3, 4, 5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똑같이 끝이라고 쓰고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요? 이하 여백 가운데다가 이렇게까지 쓰고 제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쓴 거는 6쪽밖에 안 돼. 반도 안 써요. 그러니까 사실 논술 문제라고 하고서 10장도 안 쓰기 때문에 100분이면 충분히 씁니다.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 이게 같이 이거 뭐예요? 잘 쓴 거 하나 보고 화제감시자 쓴 거를 보면 답이라고 하나 쓰고 그리고 1번 문제 여기다가 물음 1이라고 써도 되고 안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였어요. 그리고 1번 물음에 대한 문제를 한 번 더 쓰고 거기에 대한 답을 쓴다. 근데 여기다 또 답 쓰고 물음 쓰고 이렇게 하면은 정신 없으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끝났을 때 1번 물음에 대한 답이 끝났다고 해서 여기다 끝을 쓰는 게 아니죠. 전체의 답이 끝났을 때 끝이라고 쓰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그리고 문제 사이에는 한 칸 띄는 게 조금 더 깔끔해 보인다. 그냥 작성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알겠죠? 기존에 가는 규칙은 사업주는부터 마침표까지 다 외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가 좀 내려서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키워드만 외워요. 유형이. 어떤 사람은 두 문자로 외워요. 어떤 사람은 그림으로 외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다 하고 있어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맞고 싶으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업주는부터 마침표까지 다 적는 게 만점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키워드만 정확하게 들어가도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문자로 대충 외워가지고 소설 쓴다? 감점 요소가 많습니다. 문장 구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쓰셔야 만점에 가깝다. 그리고 그림 그린다. 그림. 키워드 플러스 그림이겠죠. 이런 분도 만점 받으실 수 있다. 그러니까 헛소리만 안 쓰면 돼요. 규칙이 없는 내용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쓴다거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녹여낸다거나 그러면 다 감점의 사유가 됩니다. 왜? 채점관을 피곤하게 하면 감점이다. 이가 제 결론입니다. 아니 억울하고 치사하고 더러워도 우리가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럼 시험이라는 틀 안에서 그 틀에 맞게끔 우리가 구성에 맞춰서 쓰는 게 당연히 중요하고 그것도 채점 요소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묻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하는 거 외에는 사실 안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빈칸으로 놔두는 건 더 최악이다. 어찌됐든 5개 물어봤으면 5개에 대해서 쥐어짜내서 다 써야 한다. 5개를 다 알고 있는 경우가 제일 좋겠죠. 그래서 답안 작성은 이런 식으로 구성을 잡아야 되고 여러분들께서도 요거 큐넷에서 다운을 받으시든지 요거 양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글씨 크기랑 글씨의 글씨체 이런 것도 감점 여부에 저는 포함된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님 그렇지 않다라고 하지만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그래요. 휘갈겼어요.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고 잘 못 쓰더라도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고 글씨는 이쁜데 글씨가 굉장히 작아요.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어떻게 써야 될까요? 딱 봐도 이렇게 써야겠죠? 왜 그러냐면 필체는 곧 자신감이거든요. 논술 시험에서 필체. 그래서 크게 쓰고 두꺼운 펜으로 쓰라는 게 이 필체를 어떻게 보면은 내가 악필이라면 감출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얇으면 얇을수록 악필인 경우에는 좀 불리해요. 잘 쓰시는 분들은 얇으면 얇을수록 사실 좋거든요. 그리고 그 채점하시는 분들이 젊다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젊으신 분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기본 돋보기 쓰신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인 시험지 크기는 이거는 좀 제가 줄여놓은 거라 작지만 어 여기 사이에 글자 하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18자. 이 한 줄에 18자 이상 쓰는 건 비춥니다. 그러니까 한번 써보세요. 이거 다운받아가지고 스프린트해서 실제 시험지 사이즈로 써보세요. 실제 그 줄 칸이 생각보다 큽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또 화면으로 보시니까 잘 체감이 안 되실 수 있으니까 무조건 뽑아서 써보세요. 이 아래 위에를 꽉 채워서 쓰고 한 글자를 이 정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왜냐면 제가 꽤 크게 썼는데도 요약을 하긴 했지만 6장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더 크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 확실히 그 채점하시는 분들이 보기가 편하잖아요. 채점하시는 분들이 수많은 것을 답안지 모범 답안을 보고 채점을 할 건데 정확하게 키워드가 안 나와 있으면 채점에서 점수를 주기가 애매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크게 써라. 답안지에는 줄수가 22줄이거든요. 이 22줄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글자 크게 쓰면 안 많아요. 여러분들은 지도사 취득 후에 어찌됐든 뭐 기술사 시험을 또 추가적으로 보실 분들도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시험지 쓸 때는 글자를 최대한 크게 써라.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는 게 최대한 18자 이내로 끊을 수 있게. 그 글자가 작으신 분들은 크게 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짧게 이쁘게 쓴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이 시험지 줄수에 꽉 채우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이트는 웬만하면 사용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용을 했었지만 화이트를 사용하면은 지운 흔적이 좀 지저분해 보이고 그런 게 또 미관상 안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깔끔하게 한 줄로 지우면 상관이 없는데 글자가 여기 크다 보니까 화이트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으로는 한 줄로 안 지워집니다. 차라리 뭐 내가 이거 틀렸어. 그러면 이렇게 두 줄을 그으시면 되죠. 이게 뭐 파란색으로 해서 이뻐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려보겠습니다. 잘 되고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부터 당연히 사람이 눈이 가잖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 안 적혀 있었겠죠? 여기다 다시 하나 다시 이쁘게 정한 거야. 밑줄로 내려가지 말고 옆에서. 왜냐면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처 방법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이거 틀렸다고 해서 당황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의외로. 그렇기 때문에 이 답안 작성하는 것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러 가셨는데 아는 문제가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는 문제가 몇 문제 안 된다. 그러면은 맨 처음과 첫 장, 마지막 장으로 내가 적을 수 있는 마지막 장 자신 있는 문제를 쓰십시오. 이 안에는 내용이 조금 허접해도 첫 장과 마지막이 정확하게 작성을 하고 내가 다 아는 걸 작성하고 좀 깔끔하게 작성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거를 배치를 하고 번호를 뭐 그게 4번, 5번, 여기가 6번, 7번 잘 모르는 게 뭐 8번이 있을 수도 있잖아. 1, 2, 3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신 없는 거는 좀 가운데 배치하고 자신 있는 거를 좀 이게 첫인상이랑 똑같거든요. 첫인상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여기 굉장히 그럴싸하게 정확하게 잘 썼어. 그럼 뒤에서도 어느 정도 슬슬슬 넘어가는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심리적인 거기도 하고 실제로 사람이다 보니까 채점하는 게 뭐 AI가 채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채점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기교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또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그 소설도 그럴싸하게 쓰셔야 됩니다. 그럴싸하게. 뭐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에요. 잘 몰라. 그럼 사업주는 일단 쓰세요. 사업주는 불찾기 인양 작업인데 불찾기 인양 작업 시 문제를 한번 다시 써주는 거예요. 답에 인양 작업 시 이 내용을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 충돌 방지 조치로 충돌 방지 조치로 뭐 출입 금지 조치, 수사결 등의 조치를 하고 또 뭐 있어요? 왜냐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충돌 방지 조치라고 했지 뭐 221조에 이에 대한 사항을 쓰세요라고 써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 규칙에 있는 내용들 적어주면 되거든요. 후사경 설치 등의 조치를 하고 그리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지정하여 신호에 따라 작업해야 한다. 그러면은 이 내용은 전부 다 틀린 것 같고 이거 하나만 맞은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감점을 많이 못합니다. 많이 해야 1점, 2점 정도 감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작성을 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2차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실 우리 예비 지도사분들께 2차 답안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제 작성 방법이 여러 사이트를 통해서 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100%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같이 있는 분들이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2차 24년 88점 고득점 분도 계시고
또 나도 80점 이상이다 라고 하는 80점 분이 한 분 더 계시고, 또 기도만 하셨는데 또 80점이신 분이 계시고, 그리고 그림 그렸는데 또 70점 중반대 계시고, 저는 단답 한 문제가 아예 빵점이었는데도 76.9점이었고, 2차 단거나 또는 이렇게 정리만 했는데도 합격을 한 분도 계시고, 그 외에도 합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주변에는. 함께 공부하는 그 톡방에서 54명이 총 합격을 했었고, 그 외에도 제가 별도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합격을 하셨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듣고 또 제 개인 주관적인 내용도 들어가고, 네, 했지만 어느 것보다 정확한 설명이지 않을까 자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차 답안 작성하는 거 이거 외로 별도의 고민이 없어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작성을 했고요. 지금 또 추석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공부하신다고 또 열정을 보여주고 계신데, 교재 구매도 계속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2차 서브노트 이제 제작이 거의 다 완료가 돼가고 있는데, 그 완료가 되면 뭐 좀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구독해주시고 가입도 해주시고 항상 응원해주시고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끝!